저 문재인이가 사기친 것이 또 드러났죠. 북한으로 세상에 자진 월북했다고 해가지고 네. 총으로 죽였죠. 예. 죽였는데 물에 빠져 죽었죠. 그렇죠. 예. 이게 정부가 바뀌니까 예. 드디어 이제 재조사 들어갔죠. 그럼요. 예. 이야, 문재인 진짜 나쁜 놈. 그러니까 이러다가 순직한 사람을 어, 떨어져서 바다에 떨어져 가지고 응. 북한한테 총 맞아 죽고 응. 그리고 총 맞아 죽은 다음에는 그놈들이 불질러 가지고 태워 죽였습니다. 그렇게 죽은 사람을 이제 일이 커지는 게 그러니까 그리고 북한이 우리 사람을 총으로 쏴 죽였다는 거가 그 설명이 안 되니까 월북하려다가 죽은 놈이다라고 해놓고 그리고 또 이제 그것도 좀 제대로 안 되니까 저놈이 그 게임하고 컴퓨터 갖고 장난해가지고 빚이 몇억 원이다. 그래서 여기서 살 수 없는 놈이다 해서 갔다고 그러고. 세상에. 그래서 그 사람을 인격살인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형이, 그리고 부인이 그 억울함을 쭉 호소를 했는데 그 호소가 무시되고 있다가 정권이 바뀐 다음에 이제 다시 양심선언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양심선언이 나오는데 국방부에서는 보니까 위에서 청와대에서 그쪽으로 몰고 가라. 월북으로 몰고 가라고 그래서 몰고 갔다라고 그런 고백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 여적죄입니다. 여적죄. 그 대통령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되는 사람이 자기 국민이 죽었는데 김정은을 두둔하기 위해서 저런 식으로 그 우리 국민을 분노하게 만들고 아까 우리 목사님이 젊은 친구들이 분노했다고 그러는데 젊은 애들이 그 국가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그 인식이 없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국민을 그렇게 개처럼 죽게 놔두고서 오히려 그 죽은 사람을 모독한 그 사실에 온 국민이 분노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왕 그렇게 다 탄로났으니까 네. 이제는 경찰들이 지금 자수하기 시작했죠. 경찰들도 고백하고 청와대에서 지시해서 할 수 없이 그렇게 했다. 그렇죠. 별로 몰아가라고 그랬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경찰들이 자수는 해도 경찰들도 처벌받게 돼 있는데 이번에만큼은 나는 자수한 경찰은 처벌 안 했으면 좋겠어. 그렇죠. 왜? 그래 다른 사건도 다 자수하니까. 다른 사건도 맞죠? 그러면 이제 탈북자가 2명이 저 한국에 왔다가 또 강제로 북상시켰죠. 강제로 북상시킨 거 그것도 안 되고. 그것도 눈을 다 가리고. 그렇죠. 휴전선 갈 때까지는 눈을 다 가리고 있다가 휴전선 가서 눈을 딱 풀어주니까 그 사람들이 기절했다 그랬잖아요. 맞아요. 한국으로 피난 왔는데 세상에 좋은 데 데려간다고 해서 눈 다 가리고 그러게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아, 이거 정말. 이거 뭐 설명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그 외국 국민이라도 우리나라의 자유를 찾아오면은 그 사람들을 받아주는 것이 그게 휴머니즘인데 그리고 자유국가가 당연히 할 일인데 더군다나 북한 동포들이 자유를 찾아서 한국으로 넘어왔는데 그거를 눈을 가려서 북한으로 다시 보내고 그 사람들이 눈을 열었을 때 그 땅이 북한 땅이라는 사실에 참 뭐 그건 경악이 아니라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그리고 우리 그 제가 해군 제독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그 공무원이 총알 맞아서 죽은 데가 한 3km 정도쯤 떨어져 있어가지고 우리나라 고속종으로 2분이면 가서 그 시체를 가져올 수 있었답니다. 이걸 못하게 한 거예요. 세상에. 참. 원래 그 전쟁할 때 군인들이 어떻게 용감해지느냐 하면은 그 미국 소대장이나 중대장이 전쟁터에서 병사들 많았고 이제 전쟁하러 갈 때 우리는 모두 집으로 돌아갈 수 있어. 죽었든지 살았든지 간에. 죽어서도 돌아갈 수 있다는 확신이 있을 때 군인들이 용감해지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죽은 사람을, 공무원을 갖고 오면 탄로가 날지도 모르니까 못 갖고 오게 한 것이죠. 그리고 울릉도에서 고기잡이 배가 그 북한에 가서 하룻밤 자고 왔죠. 갔다 왔는데 올 때 그 사람들이 그때 코로나 없을 때인데 마스크를 다 끼고 왔단 말이야. 왜냐? 가서 말하지 말라고. 지금 울릉도에 고기잡이가 갔다 왔는데 그게 금괴를 실어다 주고 왔다는 것이 지금 소문 중에 유일한 소문인데 이것도 밝혀내야 되는 거야. 아니, 이것도 밝혀내. 그거보다 더 아주 분명한 거는 우리 그 방송할 때 보면은 큰 차들 있잖아요. 그 뒤에 이제 팽이 달아놓은 차. 그렇지. 그거를 북한에도 올라갔을 때 그걸 다 놓고 왔습니다. 30 몇 대. 그거가 거기 있는 걸 뜯어내면 로켓 부품이 나온답니다. 그 맞아, 자동차에서. 그러니까 북한에 무기 만드는데 우리가 도와준 거예요.
MBC, KBS 중계방송 차 있죠? 안테나 달린 거. 큰 것들. 거기다가 또 다른 차까지 해서 30몇 대의 트럭을 방송 장비를 이 문재인이가 데리고 가지고 올 때 다 거기다 놔두고 왔다. 이거는 죽여야 돼요. 이 자식은 죽여야 돼. 용서할 수가 없어. 용서할 수가 없어. 이거 외에도 USB 사건 또 말할 수도 없고. 그 USB에 뭐 있는지 지금 국민한테 안 가르쳐 주고 있는데 뭐 우리가 알기로는 원자 그러니까 핵발전소 만드는 그 뭐 설계도 그런 기술 이런 거 다 있다라는 그 소문이죠. 소문 알 수가 없으니까. 그런 소문이 돌고 있고 우리나라 원자력은 다 폐쇄하고 그래서 중국의 원자력이 지금 무지하게 컸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 그 원자 기술자들이 다 문을 닫으니까 먹고 살 수가 없어서 다 중국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그 기술을 중국에다 전수하고 있고 지금 북한이 쏘는 미사일 기술이 다 한국 걸 다루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그래서 재판 받을 때 내가 문재인을 간첩해가지고 이제 그 부분 재판을 받을 때 허선하 판사님이 목사님은 왜 현역 대통령을 간첩이라고 했습니까? 예. 이건 명예훼손입니다. 이렇게 할 때 내가 거기서 이제 우리 변호사님들하고 주장하기를 청와대에서 넘긴 거, USB 넘긴 거, 그 내용을 우리가 신청하겠습니다. 해가지고 그 재판부가 받아들여줘서 청와대한테 요청을 했어요. 3번이나 했어요. USB 넘긴 내용을 제출하라고 재판소에. 왜? 정가훈 목사가 그 내용을 보면 이게 간첩이라는 거 그 안에 있으니까. 근데 걔들이 제출했을까 못했을까? 못하죠. 못했어요. 이거 간첩이라니까 이놈아는 완전히 간첩보다도 더 나쁘죠. 더 나쁘지 이놈아는. 그럼 마지막 결론으로 문재인 이름을 그냥 보통 살게 놔줘야 돼요. 처단해야 돼. 그런데 대한민국은 아주 개파이라 가지고 아직도 국민들의 절반이 그쪽 편을 지지하는 거야. 맞아요. 그래서 몰라서. 대한민국의 전기를 국가 전기를 바로 잡으려면 반드시 1000만 조직이 빨리 끝나야 돼. 우리나라는요 헌법이 주장하는 나라가 아니에요. 힘이 주장하는 나라예요. 이해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1000만 조직을 빨리 해야 된다. 믿습니까? 그래서 이번 주에도 우리가 비발디 파크에서 집회를 하는데 이 비발디 파크는 아주 좋은 시설입니다. 막 의자에서 잠자고 하는 게 아니에요. 너무너무 방들도 좋고 거기 돈도 엄청 들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참여하는 사람이 10만 원씩 내고 하는데 이 시간에 전국에 있는 우리 다 분들에게 광고하는데 특별히 253개 지역위원장님들은 100% 참석하시고 우리 장난치는 게 아니에요. 우리 혁명을 해야 되니까. 혁명이 되니까. 그리고 또 우리 파라솔 3,000개 전국에 깔았는데 파라솔 담당자들도 다 여기 참여하시고 해서 이번에 비발디 파크에서 우리가 거룩한 혁명을 해야 됩니다. 아멘. 그 다음에 이제 청년 대학 사업단들도 일기에 참여했던 사람들은 이번에 방은 따로서 하니까 따로 집회하니까 다 참여를 하셔서 이제 내가 보니까 성령이 나는 이 분위기를 최초로 읽은 것이 뭐냐면 가문 집회 시작하기 전에 청와대 처음에 내가 그 비닐 텐트 친 적이 있죠. 비닐 텐트 딱 쳤을 때 그때 거기에 영이 임했을 때 그때 내 느낌이 보통 교회 가서 부흥회해서 마지막 날 같은 성령이 아스팔트를 덮더라고요. 나는 그때 감 잡았어요. 이게 성령이 뭘 하려고 하는구나. 아니 청와대 거기 분수학 광장에 아스팔트에서 하는데 성령이 그 아스팔트를 덮는 거야. 난 부흥회를 많이 해봐서 알잖아요. 부흥회 보면요 첫날 밤엔요 맹송맹송해. 마지막 날 가면요 성령이 위에서 덮어버려. 그런 현상이 청와대 아스팔트 위에 임하는 걸 보고 그래서 그것이 결국은 광화문으로 밀고 나갔어. 광화문 운동이 시작됐는데 그래서 나는 이번에 1000만 조직 운동도 반드시 될 줄 믿고 여러분 다 거룩한 혁명의 투사가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이 박사님에게 박수하겠습니다. 아니
제가 그 어제 부산에 네. 부산에 있는 포도원 교회라는 데 가서 그 이승만 포럼이라는 것을 하고 왔는데 그렇죠. 이승만 포럼이 6차더라고요. 매년 하는데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시작했냐 그랬더니 전광훈 목사님 설교 듣고 감동받아서 이승만 포럼을 시작했는데 그게 6년째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제 가가지고 어제 2시간 10분짜리 강의를 했는데 한국전쟁과 한미동맹 그리고 뭐 이승만 대통령 관련된 거를 쭉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거기 있는 분들 중에서 저를 부산역에서 데리고 그 교회까지 간 분이 자기가 토요일 날 집회를 부산 사람인데 한 번도 빠진 적이 없대요. 여기 토요일 날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자기 부인하고 100% 출석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이재명이를 만났는데 이재명이가 나한테 백부장 100개 사인한 걸 주더라고요. 동명이 이재명이. 그거를 제가 그 100명 사인을 해갖고 그 종이가 너덜너덜 해줬어요. 100명을 받으려니까. 근데 그 백부장 이재명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제가 갖고 왔습니다. 자, 시간이 지났지만